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북한 역대 암살 사건 및 향후 암살 위험도 예측을 주제로 포스트 세션을 맡게 된 생세관 기독학교 중학교 3학년 김서우입니다. 먼저 저한테도 암살이라는 주제가 약간 깨름칙하고 잘 와닿지 않았었지만 친구들과 얘기를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리서치를 하는 결과 북한의 암살은 생각보다 특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살은 테러의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이고, 테러는 암살을 큰 범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암살과 테러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북한의 암살과 테러는 종교, 정치, 범죄, 군사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테러와 암살과 달리 남한을 공산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폭력혁명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독단적인 권력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내정은 암살 사건으로 이어질 만큼 긴장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북한 역사에는 수많은 암살 사건과 암살 미수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북한의 암살은 크게 광복 이후부터 1955년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총 3가지의 시대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광복 이후부터 1955년까지에 일어난 대표적인 암살로는 현준혁 암살이 있는데, 이 암살은 현준혁과 김일성과의 지속적인 사회적 대립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권력 다툼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김일성의 사주로 현준혁이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는 대표적인 암살은 없었지만 주로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한 암살 미수 사건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시대의 암살은 국가 원수를 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하였고, 이 시대의 암살 미수 사건들은 모두 북한의 적화 통일을 위한 폭력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90년대 후반에서 현재까지의 대표적 암살로는 이한영 암살과 김정남 암살이 있습니다. 이때는 권력이 많이 바뀌는 시대였는데, 특히 김일성에서 김정일, 또 김정을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번의 권력 세습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한영 암살 같은 경우는 남한의 망명한 이후 지속적인 북한의 기밀 폭로로 인해서 김정일에게 암살을 당했고,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하게 암살 이유가 밝혀진 것은 없지만 김정남이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어서 암살을 당했다는 통치불안 심리에 관한 내용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역대 암살 사건들을 분석하며 북한 암살에 대한 3가지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북한이 암살을 하는 이유는 수정들의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권력 핵심부로부터 밀려난 김정남을 빠르게 암살함으로써 혹시 모를 자신의 정치체제에 위협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암살은 자신들의 기밀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거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밀 유지에 큰 가치를 두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밀 유지에 큰 가치를 두는 나라이기에 기밀을 폭로하거나 유출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암살을 하는 이유는 남한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인데요. 북한은 은밀하게 남한의 사회 질서를 흔들기 위해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암살을 자행하여 남한 내 질서 및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저는 이 3가지 특성을 토대로 북한 정치체제 안정성 침해 가능성, 그리고 남한 내의 혼란 야기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밀 누설에 대한 암살 가능성, 이 3가지의 기준을 세워 향후 북한 암살 위험도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첫째로 대통령은 북한 정치체제 안정성 침해, 그리고 혼란 야기, 기밀 누설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험 요소를 간주될 수 있고, 현재 북한 암살의 제일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이 북한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둘째로 박사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이 북한의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북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고, 만약 북한의 기밀을 유출하는 박사와 북한 이탈 주민이 나온다면 그는 북한 암살의 제2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로, 북한 인권운동가는 주로 북한 인권 문제나 내부 상황을 알리는 일을 하며 암살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인권 운동을 하면서 사실 기밀을 북한 인권 운동을 할 때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북한 정부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과 북한 선교 단체의 암살 위협은 높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 이 연구를 하면서 북한 암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 경시 사상과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령 절대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령 절대주의가 연계하여 암살의 사상적 근원을 제공하고 있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은 북한 정치체제 안정성 침해에 혼란 야기 기밀 누설에 대해 가장 높은 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 역시 유사한 위협을 가집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북한 선교단체와 언론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개인이나 조직이 안전을 유지하여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암살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암살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은 북한의 암살 사건을 단일 사례로 다루거나 개별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해야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빨리 되어서 사람을 존중하며 사람을 살리는 통일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